자, 시즌 초반부터 구단들이 빠르게 결단을 내리면서 외국인 선수의 이 교체를 나섰죠. 자, 타자보다는 투수 쪽에 교체가 더 활발했고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을 볼 때 메이저리그에서 성적 좋은 성적이 KBO의 이 성적과 네. 좀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선수가 3명 있죠. 네네. 두산 베어스의 콜 러빈, 컬러. 그리고 네. 키움의 푸이그, 그리고 롯데의 벨라스케즈. 야. 이 선수가 사실 이름가로만 보면은 뭐 치리노스도 마찬가지, LG. 네네네. 이 선수들이 가장 메이저리그 경력이 화려하죠. 특히 콜 러빈이 가장 화려하죠. 와, 콜로비는 네. 근데 이 TV로 볼 때는 공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네. 뭐 키도 크고 이 선수는 또 이 선수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메이저리그 시절 때 제구력이 좋은 선수였어요. 오. 예, 제구력이 좋은 걸로 평을 받았던 선수인데 네. 지금 KBO리그 공인구랑 맞지 않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지금 제구력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또 강한 모습을 네. 보이는데 우타자에게 조금 약한 모습도 있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투수가 멘탈의 스포츠인데 네. 올 시즌 이제 한 초중반 때 음. 그 투수 교체 타이밍 때 음. 그때 이제 양의지 선수 어깨빵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간판 당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 선수가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어. 예, 뭐 메이저리그고 얼굴 표정은 뭐 세상 무서운 거 없어 보이지만 예. 이 선수도 멘탈적으로 그때 이후로 흔들린 게 아닌가. 네네. 미국 메이저리그 그 팀 문화라고 해야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랑. 네네.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 팀 분위기 해친다. 네. 좀 뭐 예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라면 미국은 오히려 그런 내가 뭐 뭔가 그런 퍼포먼스를 안 하면 뭐 애기라고 막 바보라고 막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does he care?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 문화 자체. 문화 차이가 너무 크고 이제 네. 아시안권과 서양권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특히 서양권 중에서도 이제 미국 사람들만 본다면은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주는 사람을 이 선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우리나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미국에서는 그게 미덕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국도 다른 상황에서 선수가 뭐 간판당하고 뭐 잘 안 됐을 때 뭐 때려부시고 뭐 네. 코치랑도 싸우고 선수끼리 멱살도 잡고 하지만 네. 감독한테 만약 개긴다. 감독한테 덤빈다. 요건 또 용납이 안 돼. 아무리 미국이라도. 감독한테는. 예, 그래서 감독한테 덤비면은 미국에서도 크게 어. 혼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약에 뭐 실책을 하거나 뭐 삼진을 당하고 뭐 해서 덕아웃을 막 때려 부신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뭐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 뭐 자기밖에 모르는 선수, 뭐 투수가 마운드에서 야수가 실책했다고 표정 변화가 있으면 또 그런 이미지가 이 프레임이 쓰여지는데 오히려 그 미국은 진짜 오히려 너 화 안 내고 있으면 너 그 실수해놓고 화도 안 나냐 막 이런 코치들이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참 KBO 리그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인 것 같고 타리그에서 반대로 타리그에서는 뛰어난 성적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지만 KBO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아무래도 폰세겠죠. 네. 예, 일본 리그나 뭐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못 냈지만은 국내 KBO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와이스 선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 리그에서 별다른 활약 없이 독립 리그를 전전하다가 그러다 대만 리그를 걸쳐서 그리고 KBO 리그 온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KBO 리그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 결국은 평균 구속 150 던져야 돼요. 거기다가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최소 3가지의 변화구 구종을 장착해야 된다. 네,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커브볼 그리고 오프 스피드. 이거를 어느 정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그게 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도 네네네. 그게 KBO 리그에서는 먹힐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일본에서 뛰어도 봤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격, 자기 성향. 저도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그 외국에서 좀 뭔가 이런 소심한 모습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 한국의 KBO 리그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도 저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좀 이제 소심하고 내향적인 선수들이 좀 뭐 슬럼프 빠졌을 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오히려 좀 좋은 퍼포먼스 보이는 선수들은 막 성격도 되게 밝고 네. 막 그 더가웃에서 라카에서 음악 틀어놓고 막 남미 선수들 막 춤도 추고 혼자 막 잘 놀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중남미라도 도미니칸 선수들은 굉장히 자유분방. 뭐 나카롬에서 음악 틀어놓고 자기네끼리 춤추고 그리고 뭐 되게 재밌게 맥주 한 잔도 먹고 뭐 그러는데 베네수엘라 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베네수엘라 선수는 굉장히 차분하고 경기에 집중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베네수엘라 선수와 도미니칸 선수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베네수엘라 선수들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이렇게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베네수엘라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저 현역 시절에 하나이글스의 그 로사리오 선수랑 비에누에바 선수랑 둘이 정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랐던 게 로사리오 선수는 되게 막 혼자 막 흥도 많아. 노래 틀어놓고 막 춤도 혼자 막 추면서 루틴 지키면서 경기 준비하고 밝아요.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선수들이랑 하는데 그 비에누에바 선수는 진짜 약간 신사적인 느낌. 참고로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요? 너 도미니칸 사람이냐? 그 이미지가 좀 있구나. 다른 그렇죠. 이미지. 완전 다른 이미지니까. 자, 또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도입이 되면서 구단이 선호하는 또 외국인 투수 타자 유형도 좀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시 볼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단순 비교로 딱 두 투수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폰세와 그리고 벨라스케즈. 벨라스케즈. 이 두 투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낙차 큰 변화구가 있냐 그렇죠. 없냐예요. 맞아요. 폰세 같은 경우는 킥 체인지어도 커브볼도 낙차 큰 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ABS에 다 걸친다는 거죠. 근데 벨라스케즈는 낙차 큰 브레이킹 볼을 많이 못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구 구속이 지금 KBO 리그에서 평균 147, 8 정도 되는데 체인지업이 140km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피드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는 결국 타자들이 직구 타이밍으로 나가다가 다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이 아마 ABS 이 볼 판정에서 벨라스케즈는 손해를 보고 폰세 같이 와이스 같이 네일처럼 큰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들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타자는 이거는 사실 이 대처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볼이니까 안 나가는데 그게 그렇죠. 떨어지면서 걸치는 거죠. 근데 벨라스케즈는 타자 시점에서 봤을 때 모든 변화구가 직구랑 비슷하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 공을 놓을 때부터 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플로어 픽, 또 실링 픽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그거 역시 이제 팀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대권을 노리는 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링 픽. 실링 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선수가 딱 3명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두산에 있던 타이런 우주, 그렇죠. 그리고 NC에서 뛰었던 테임즈, 그리고 지금 기아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네일. 이런 선수들이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큰 활약을 못 펼쳤지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잠재력이 아직 숨어져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조금 한 단계 아래인 KBO 리그에 와가지고 딱 본인한테 맞는 옷을 딱 입으면서 잠재력이 완전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톨 호스트나 이런 선수, 또 제임스 네일 같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50Hz에 출연해주신 이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도 오래간만에 또 네네. 레전드 김태기 위원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첫 출연이다 보니까 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또 많은 썰을 못 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많으신 윤선우 의원님께서 또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 유선우 의원님과 함께한 첫 시간 저도 정말 이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는 김태균의 명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꿈을 쫓았고 살아냈으며 버텨냈다. KBO 리그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조시 린드블럼이 했던 말입니다. 자, 야구 선수는 공을 놓는 순간이 오기까지 꿈을 꿉니다.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든 혹은 어떤 야구장이든 던지고 치고 달리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